우리 조선은 일본의 탈취당해 괴로워하고 있다. 1918년 9월 3일 오전 4시 하원리에 집결하라. 9월 4일 대거 제주항을 습격하여 관리들을 체포하고 보통 일본인을 추방하라. 1918년 10월 7일 법정사 스님들과 지역 주민 등 700여 명이 일제히 봉기했던 무호 법정사 항일운동,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항일운동의 근거지가 됐던 법정사는 제주불교의 기원지로 알려진 존재함과 고려시대 큰 사찰인 법화사의 중간 지점에 있는 절로 법정사는 법화사에 소속된 산속의 작은 암자였습니다.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법정 앞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법정사. 주변 풍광에서도 당시의 의연함이 느껴지는 듯하죠. 최근 정비가 완료된 의열사. 이곳이 바로 도내 최초의 항일운동인 무호 법정사 항일운동의 발상지입니다. 이곳에는 당시 항일운동의 모습을 담은 그림과 함께 참여했던 400인의 신의와 66명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데요. 당시는 일본의 토지 조사 사업으로 도민들의 토지가 강제로 수탈당하던 시기입니다. 일제가 우리에 대한 수탈이 너무 심해서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국권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런 배경 하에서 일본인을 축출하겠다. 그다음에 국권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내세우면서 주민들이 결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권 회복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스님과 주민들. 그중 선봉대장이었던 강창규 스님. 그는 1892년 4월 8일 제주인으로서는 처음 속세의 옷을 벗고 가사장삼을 두른 근대불교 최초의 출가자인데요. 1909년 항일의병항쟁의 핵심 인물인 김석윤 스님과 함께 한 스승에게 수확한 동문이기도 하죠. 강창규 스님은 제주도 사람이면서 전라북도 위봉사에 가서 이제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하고 나서 제주도에 돌아오시거든요. 제주도에 들어와서 관음사에서, 그러니까 관음사 초창기 스님들이십니다. 근데 여기 모였던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이 항일 의식을 가진 스님들이 관음사에 모이게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기는 했는데 김석윤 스님이 이제 의병장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일제의 감시를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김석윤 스님만 빼고 나머지 스님들이 전부 다 법정사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1911년 법정사가 창건되자 주지인 김현희를 중심으로 민족정신이 투철한 스님들이 대거 법정사로 모여들게 됩니다. 강민수, 정구용, 김인수 등 다른 지방 출신은 물론 강창규, 방동화 등 제주 출신 스님들까지 일제의 눈을 피해 모였고, 이들은 긴밀한 교류와 함께 굳센 항일 의지를 다집니다. (1918년 6월) 주지인 김현일과 강창규, 방동화 스님은 제주시 산천단을 찾습니다. 이들이 산천단을 찾은 이유는 바로 성공적인 항일운동 전개를 위한 의형제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세 사람은 형제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형제의 연으로 이번 거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냅시다. 물론입니다. 미비한 힘이지만 오늘 우리의 결의는 우리 민족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주는 배의 닷가지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닷가지가 움직여야 배가 움직이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곳 제주에서
먼저 거사를 일으키는 건 아주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어 이들은 항일 거사를 위한 백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후 8월에는 방동화 스님이 당시 2만여 명의 교도를 가진 선도교 세력을 합류시키면서 항일운동은 본격화되는데요. 그런데 당시 제주에 관음사나 법화사 같은 큰 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법정사에서 항일운동이 시작된 것일까요? 관음사보다도 법정사는 훨씬 더 산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 자연휴양림 속에 있어서 그 차로나 갈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위치에 지금도 있는데, 심지어 6개월 전부터 무기도 만들고 막 곤봉이라든지 이런 무기를 만들거든요. 깃발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데도 뭐 전혀 발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무려 6개월 정도의 준비를 하는데도. 근데 이런 게 위치적인 조건도 아마 있었을 거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참여하려고 했던 주민들의 의식도 이게 어떤 일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1918년 9월 14일 드디어 거사를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합니다. 보름 동안 마을에 배포할 경문과 곤봉, 화승총과 깃발 등을 만드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일제 축출과 함께 잃어버린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아무렴요, 주지 스님의 뒤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제의 잔재를 남김없이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일제 축출과 국권 회복이란 양대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조직도도 갖추는데요. 주지인 김현일 스님의 지휘 아래 방동화, 강민수 스님이 좌우 대장을 맡고, 행동부의 지휘자로는 강창규 스님이 선봉 대장을 맡습니다. 김연일이 총 지휘를 하고요. 그 밑에 강창규 스님이 행동대장을 하게 됩니다. 동학혁명 이후에 이제 의병 항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비교를 해봤더니 그 이후에 그런 의병 활동의 모습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뭐 몽둥이 하나 들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구성을 해놓습니다. 지휘자부터 선봉, 그다음 중군, 후군까지 그 직함을 다 주고 그거에 맞게 다시 그 조직을 이렇게 꾸려 나가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군대 조직처럼 그 조직을 갖춰놓고 일반 참여자들을 참여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법정사 항일운동. 이들은 당시 서기면과 중문면 이잔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내용을 담은 경문을 써서 돌립니다. 이때 거사에는 서귀포 중문 지역의 승려와 불교도, 선도교도, 농민 등 700여 명이 함께 봉기했습니다. 먼저 서귀포와 중문리를 공격한 후 제주 성내로 진격한다. 이게 대열로 나누어 행동한다. 동지들이야,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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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대열로 나뉜 봉기군은 호미와 낫, 그리고 화승총 등으로 무장한 채 제주도청 서귀포 지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봉기군의 수가 부족한 관계로 서귀포 지소 공격은 취소하고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기로 하는데요. 강정을 거쳐 도순리로 가는 도중 선봉에 섰던 강창규의 명령으로 전주 두 개를 절단해 제주 성내와의 통신을 차단시킴은 물론 일본인을 결박해 구타하기도 합니다. 또 봉기군은 중문 경찰관 주재소를 파괴, 전소시키고 주재소장인 요시하라를 비롯한 경관 3명을 포박하고 구금자 13명을 석방시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일본은 강력 진압에 들어갔고 결국 38명의 주동자가 체포되면서 거사는 이틀 만에 막이 내리고 말았습니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7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1919년에 있었고 의미로 본다면 3.1운동보다도 그 이전에 제주도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항일운동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의병항쟁의 흐름의 끝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는. 왜냐하면 그 의병항쟁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무력항쟁이었잖아요. 뭔가를 들고 나가서 그 뜻을 표명하려고 했던 것들의 연속선상에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좌절이 되면서 3.1운동처럼 이제 무력이 아닌 시위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었던 항일운동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항쟁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66명. 이들에 대한 재판은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열렸는데요. 31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고 벌금형 15명, 불기소 처분 18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재판 직전 심한 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일, 강창규 등 핵심 인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체포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핵심 인물들의 도피에 주민들이 힘을 보탰기 때문이죠. 총지휘자인 김현일은 항일운동이 펼쳐진 지 1년여가 지난 후인 1920년 3월에야 체포됩니다. 또 선봉대장이었던 강창규는 그로부터 또 2년 뒤인 1922년 12월에 체포됩니다. (1923년 2월 18일자) 매일신보에는 강창규의 체포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참여 인원을 700명에서 400명으로 축소 보도하고 있습니다. 강창규는 당시 중문주재소 방화를 지휘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습니다. 이후 1924년 칙령 제10호에 의해 징역 6년으로 감형됐지만 주도 세력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복역을 하게 되죠.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 위치한 서산사. 1943년 강창규 스님이 창건한 절입니다. 옥보를 치른 뒤에도 강창규 스님은 일제히 철저한 감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후손이 없었던 강창규 스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동일리 바닷가 한켠에 세워진 공덕비만이 그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데요. 5.5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난 지 87년이 지난 2005년에야 강창규 스님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기도 했죠. 지역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은 제주도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애정에서 비롯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러니까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재조명하겠다라는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실이 무엇인가, 어떤 역사적 사료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바로 서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창규와 함께 항일운동을 펼쳤던 좌대장 방동아의 아들 방진주 스님 역시 잘 알려지지 않은 법정사 항일운동이 재조명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그 자부심은 있고, 바람이 있다면은 이 법정 항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 게 대해서 이제 바람이죠. 기관이나 사회 단체에서나 모든 분야에서 법정 항쟁이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최초 항쟁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는 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바라고 싶은 그 욕망이고 꿈입니다. 예. 94년 전 제주에서 먼저 시작된 독립운동의 기운. 5.5 법정사 항일운동을 바탕으로 이후 한반도에는 항일과 독립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펼쳐지게 됐는데요. 66명을 비롯한 700여 명의 결단과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겠죠.